나의 장래희망을 어떤 직업 안에 한정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감정이 쌓이면 분출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치동이든 학생들이 분출할 곳은 게임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놀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해보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쌓였던 감정이 분출되는 그 효과가 실은 체력을 증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감정이라는 게 결국 뇌 활동이잖아요. 네. 감정에 의해서 내 몸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 몸에 의해서 감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웃는다는 근육 활성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면은 어깨가 굽어지고 천천히 걷고 땅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은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몸과 정신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어느 한쪽을 건들면은 반대쪽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몸을 먼저 컨트롤하면 거기에 따라온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현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게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으로 몸을 먼저 치유하면 그 몸의 안에 있는 내 정신도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정신을 닫는 그릇으로서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보시니까 역시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네요. 저는 궁금한 게 문제요. 실제로 서울대생들이나 서울대 졸업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때요? 네, 일단 제가 요즘에 서울대 출신 회원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요. 서울대생들이라고 해서 운동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운동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세요. 배움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정 같은 게 많으셔서 질문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 이건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필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컴퓨터에 기록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서울대생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특징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시다는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운동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습관 자체가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거고 그래서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스스로 복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업인 줄. 수업이죠. 그러네요. 이게 수업이구나. 수업이죠. 네. 운동 수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복습을 천천히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네요. 네, 그래서 공부나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운동을 잘 배우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실은 공부가 펀더멘탈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그 능력치를 높일 필요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학벌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운동을 가르쳐 보니까 알겠구나. 그쵸?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성실성이라든가 내가 학습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운동이 정신을 닫는 그릇으로서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치님으로서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 몇 가지나 혹은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뭐 방법들 같은 게 있을까요? 꼭 이 운동을 하세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많은 움직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푸시업이 될 수도 있고 스쿼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회사원들이나 근데 사실 진화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계 용도와는 반대로 앉아있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운동하시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는 움직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고3 때도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래요? 네, 언제요? 하루에 15분, 20분 정도씩 자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15분 정도 운동해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공부 좀 하다가 자는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감기라든가 각종 질병 같은 거에도 걸리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내 움직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면 네. 궁극적으로는 내 성과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떤 움직임이 됐든 달리기든 걷기든 스쿼트든 어떻게든 하루에 최소 10분, 20분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치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나의 장래희망을 어떤 직업 안에 한정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녔고,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헬스 트레이너도 했지만, 그 가운데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모티콘 작가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 내가 의사냐, 변호사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장래희망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가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또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이런 나에 대한 판단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에 맞는 직업군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해보시고 인생은 기니까 또 다른 직업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저를 파악했을 때 저는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거를 불편해하고 조직 생활을 싫어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음주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의 조건을 봤을 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서울대 나와서 아깝게 트레이너 하냐라는 소리를 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제 직업에 만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보시는 분의 자녀분들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보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야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되게 느낀 게 참 용기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회에서 정해진 틀들이 있고 기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원래 좋아하는 취향과 적성을 따라서 그 커리어를 바꾸신 거에 대한 용기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님은 운영하시는 센터에 가서 저도 운동을 좀 배우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를 배우는 영상을 한번 같이 찍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대치동 캐슬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운동 동작들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에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